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완전 기초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음성 입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입력을 하기 위해서 워드를 열고 음성 입력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입력키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H키를 동시에 누르면 음성 입력키를 꺼낼 수 있습니다.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을 사용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선택 후 다시 시도하라고 하죠. 이 음성 입력 기능은 커서가 찍혀 있어야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커서가 이렇게 찍혀 있어야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듣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제 목소리를 계속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멈추려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멈추게 되겠죠. 이 음성 입력 기능은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한국어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으면 영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동시에도 입력이 되긴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당 언어에 맞는 음성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다시 여기 있는 마이크 음성 입력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입력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라고 나오죠. 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가 꺼져 있으면 윈도우 H를 눌러야만 음성 입력기가 실행이 되고요.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가 켜져 있으면 윈도우 H를 누르지 않아도 옆에 항상 떠 있습니다. 자, 이걸 켜볼게요. 그리고 음성 입력기를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으로 이렇게 항상 떠 있죠. 커서를 찍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음성 입력기가 실행되면서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를 아예 열어놓고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문장 부호인데요. 지금 누릅니다 라고 말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마침표가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서 라고 나오면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침표와 쉼표 자동 문장 부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음성 입력기를 이용하려면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마이크를 따로 구매해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창을 닫을 때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한번 더 누르시면 설정창이 닫히게 됩니다. 이 음성 입력기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할 때도 이용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터치 키보드에서도 음성 입력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금 MS 워드를 꺼내놓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MS 워드에도 기본적으로 받아쓰기 기능이 있죠. 이게 음성 입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을 해도 동일하게 음성 입력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나 스피커, 웹캠 같은 컴퓨터 외부 장비는 구매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에 더 좋겠죠. 되도록이면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한글 부분에 미음에 보시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영상이나 음악을 컴퓨터에서 들으실 때 미디어 플레이어를 따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이라든지 또는 USB 메모리에 있는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플레이 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 있을 경우 그냥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열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 따로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열리면서 해당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원래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기 때문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해당 영상이 보이는 거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로 들어왔을 경우 미디어 플레이어 홈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보를 전부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컴퓨터를 이용을 할 경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봤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봤던 영상들 정보를 지우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했던 영상들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각형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직접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상단에 선택한 항목이라고 해서 한 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앞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지금 플레이했던 영상들 목록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제거를 해 주시게 되면 이 영상들이 전부 제거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목록에서만 제거되는 거지 실제 영상이 제거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해 볼게요. 전체가 제거됐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영상들을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봤던 영상들 목록을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음악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음악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시면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음악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무작위 재생을 선택하시면 순서 없이 무작위로 계속 이어서 플레이가 됩니다. 자, 지금은 노래가 기준이고요. 앨범을 누르시게 되면 자, 앨범별로 전부 노래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아티스트 누르면 아티스트별로 노래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이 노래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노래들의 정보를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음악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정리하기가 복잡하죠. 비디오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 모아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 음악이라든지 또는 뮤직이라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폴더 추가하신 다음 해당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폴더가 추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자, 아래쪽에 다른 폴더 추가하신 다음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폴더 있죠? 바탕화면 누른 다음 내 음악이라고 이름을 써준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음악들이 전부 미디어 플레이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음악들이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음악에 앨범이나 아티스트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앨범이나 아티스트를 누르면 그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나오죠? 자, 이것은 음악 파일 안에 해당 정보가 전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비디오 라이브러리죠?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비디오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내 비디오라고 쓰신 다음 폴더 추가를 해서 그 폴더를 지정하시면 해당 폴더에 있는 비디오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현재 지금 모든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 폴더라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이것은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사진과 음악, 동영상이라고 있죠. 동영상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동영상들이 비디오 폴더에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 폴더라는 것은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폴더 안에 있는 영상들이 전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악은 어떨까요? 자, 음악도 마찬가지죠. 자, 음악도 파일 탐색기에서 좌측 보시면 여기 음악이라고 있죠. 음악 폴더로 들어가시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음악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폴더예요. 만약 여러분 컴퓨터 음악 폴더와 동영상 폴더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음악과 동영상을 눌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고 보관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음악이나 영상이 있을 경우 전부 음악 폴더나 동영상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열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재생 목록인데요. 재생 목록은 내가 듣고자 하는 종류의 음악들을 하나로 묶어서 목록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선택하시고 새 재생 목록 만들기 합니다. 여기에 분류하고자 하는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듣기 편한 음악, 신나는 음악, 조용한 음악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듣기 편한 음악이라고 제목을 줘볼게요. 재생 목록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목록에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목록 자체에서 넣을 수는 없고요. 재생 대기열에 음악들을 추가한 다음 그 재생 대기열을 목록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 대기열 들어가서 일단 음악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대기열에서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 들어가서 원하는 음악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음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이 지금 플레이 되면서 두 개의 음악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재생 목록으로 갑니다. 듣기 편한 음악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면 우측 하단에 기타 옵션이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고요. 추가 가신 다음 재생 대기열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음악을 재생 대기열에 추가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죠. 추가를 누르시면 어디에 이 음악들을 추가할지 물어보죠. 지금 우리가 만든 듣기 편한 음악 목록에다가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듣기 편한 음악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에 맞는 음악들이 나오게 되겠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묶어서 듣거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퀄라이저로 음질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들어가시게 되면 주파수별로 조절을 할 수 있죠. 기본값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를 켜신 다음 자, 이 슬라이드를 각각 조절하면 어려우니까 주파수 메모리에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고음을 강조한다든지 저음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헤드폰에서 들을 때, 노트북에서 들을 때, 이동식 스피커, 홈 스테레오, TV, 자동차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환경에 맞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음질로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조절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퀄라이저를 조절해서 들으시면 본인 취향에 맞게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미디어 플레이어 설정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음악이나 영상들 많이 보고 들으실 텐데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사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사진 앱 실행합니다. 윈도우 사진 앱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앱을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폴더에 있는 사진 또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상관없이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사진 앱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사진 앱 버튼 누르시면 앞서 본 사진 앱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경우에는 그 사진 한 장만 수정을 할 때고요. 사진 앱을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찾아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폴더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 전부 사진을 넣고 그 폴더에서 사진을 관리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앱을 여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여러분이 주로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 앱을 열어볼게요. 사진 앱을 열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원드라이브, 즐겨찾기, 폴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나오죠.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은 원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클라우드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도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는 폴더가 있죠. 자, 폴더를 누르시면 사진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 폴더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을 때 좌측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폴더가 보이죠. 자, 이것은 기본 폴더죠.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이 윈도우 11의 기본 폴더인데요. 여기서 사진 폴더를 선택하면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여기 있는 폴더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폴더로 들어오게 되면 사진에 관련된 앱에서 뭔가 사진을 편집을 했다 할 경우에는 전부 여기에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삼성 플로우라든지 오픈보드, 프리즘 렌즈, 엑스 스플릿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한 사진 또는 영상이 저장되는 곳이 여기 있는 사진 폴더 안에 해당 프로그램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 사진 폴더에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사진 폴더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런 사진들을 모든 사진을 누르면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사진 폴더 외에 내가 따로 사진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폴더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서 전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상단에 있는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된 장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지정해서 그 저장 장치를 아예 사진을 정리하는 저장 장치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 사진 폴더가 나오게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폴더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외부 저장 장치가 아니고 내가 따로 지정한 로컬 드라이브, 즉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기본 저장 장치의 폴더를 사진 폴더로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저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신 다음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폴더명을 휴대폰 사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넣어 볼게요. 자, 사진을 지금 금방 만든 폴더에 전부 넣어줬습니다. 자, 사진 앱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추가할게요. 자, 폴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서 금방 만든 사진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진 폴더, 금방 만든 폴더죠? 선택하고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전부 검색한 다음 해당 폴더를 좌측에 추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폴더가 추가되는데요. 시간은 약간 걸리게 됩니다. 특히 새로 등록하는 폴더에 사진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좀 더 간편한 방법은 기존의 사진 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요. 따로 사진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를 추가하거나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사진 저장 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폴더나 외부 저장 장치를 추가를 하게 되면 모든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전부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또는 편집하기를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체크가 생기게 되고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편집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사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편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편집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편집을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회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회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코너나 변을 잡고 움직여서 사이즈 자체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90도씩 회전도 가능하죠. 자, 하단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좌측으로 90도, 우측으로 90도씩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을 회전하고 자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기역과 니은이 겹쳐 있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어떤 사진 편집 앱이든 이 모양이 나오면 사진을 자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롭 기능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밝기에 관련된 설정이 되겠습니다. 밝기, 노출, 대비, 강조, 음영, 그 다음 색에서 채도, 따뜻함, 색조, 선명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밝기는 전반적으로 밝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요. 노출은 밝은 곳만 밝게 만들고 어두운 곳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비 부분은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해서 대비를 높여주게 되면 사진의 선명도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가장자리 어둡게죠. 자, 비네팅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가장자리가 어둡게 되면서 예전 레트로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색이 있죠. 채도를 올리면 원색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따뜻함을 주게 되면 붉은기가 돌고 반대로 주면 차가운기가 도는 사진이 됩니다. 그 다음 선명도 조절도 해줄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는 선명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다 하실 경우에는 선명도를 올려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밝기와 색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보정이죠. 자, 자동 보정을 누르면 이 사진에 최적화된 상태로 자동 보정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사진을 바꿔주죠. 자, 이런 것들은 보통 필터라고들 많이 부르죠. 자, 이렇게 쿨톤, 밝은 쿨톤, 차분함, 금색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백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빈티지를 주면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끔, 필름 느낌이 나게끔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진에 직접 뭔가를 칠해 줄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 있는 펜 종류 중에 원하는 종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직접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색연필, 사인펜, 마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마크업 제거죠. 자, 이걸 선택하면 이미 그렸던 이런 것들 전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능이죠. 생성형 지우개인데요.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열어볼까요? 자, 이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생성형 지우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감쪽같이 없애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형 지우개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배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사진에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변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로 사진을 채워주게 돼요.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이 부분을 지우고 주변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로 바꿔주게 되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감쪽같이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적용을 하려면 이 부분을 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다른 사진을 열어봤는데요. 이번에 할 기능은 배경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제일 우측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배경을 흐리게 한다든지 배경을 제거한다든지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배경이 자동 선택되죠. 자,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경을 자동으로 선택했죠.
자, 이 상태에서 흐리게를 선택을 하면 배경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여볼게요. 더 많이 흐려지고요. 자, 낮추면 선명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보기 누르신 다음 배경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 11의 사진 앱만으로도 간단한 편집 및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앱 이용하지 않으셔도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이런 기능들이 전부 가능하죠. 자, 만약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저장 옵션을 누르시고 복사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원래 원본 사진에 바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되도록이면 원본에 저장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복사본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앱인 사진 앱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진 앱은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관리하거나 또는 간단한 편집과 수정까지 가능한 간편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검색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입력창이 보이게 되죠.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 입력창과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상단에 있는 검색창은 동일한 검색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검색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근에 실행했던 앱과 검색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장소라든지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주제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로 코파일럿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행과 관련된 내용부터 뉴스, 요리법,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색 앱을 통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앱이라든지 문서 또는 웹 등의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진 앱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설정에 사진에 관련된 설정들을 보여주게 되고 웹 검색에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최근 여러 번 사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앱을 누르게 되면 앱 정보만 보여주게 되고요. 문서를 누르면 문서 정보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정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할 경우 검색창에 일단 카테고리를 써줍니다. 예를 들어 설정 카테고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정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콜론을 입력하고요.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화면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설정에서 화면에 관련된 내용만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앱 콜론 입력하고 PHO만 쓰면 PHO에 관련된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포토샵도 나오고요. 코렐 포토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어디에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자, 문서 같은 거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 검색 기능은 검색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내 컴퓨터 전체에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파일이라도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문서 콜론 입력하고 녹음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녹음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파일은 다 찾아주는 거죠. 자, 데스크탑 화면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일이 드라이브 열지 마시고요. 검색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찾아주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캡처 기능을 이용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들어가셔서 키역 부분에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시면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단축키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윈도우 키와 Shift S 동시에 누릅니다.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죠.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도구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 부분에 카메라 모양과 캠코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미지로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캠코더 모양을 클릭하시면 녹화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캡처를 할 수 있죠. 우선 이미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플러스 새 캡처 누르시게 되면 앞서 단축키를 이용했을 때 나왔던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캡처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어디를 캡처할지부터 정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캡처 모드 부분을 누르면 직사각형 창 전체 화면 자유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직사각형은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구역을 직접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서 캡처하는 것이고요. 창은 열려있는 윈도우 창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창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화면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것이고요. 자유형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캡처를 하는 거죠. 자유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유형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캡처가 되고요. 이렇게 캡처된 모양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캡처한 경우는 잘 없겠죠. 다시 캡처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캡처는 내가 그린 직사각형 부분이 캡처되는 거죠.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캡처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커서로 그린 사각형 부분이 캡처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부분만 캡처가 되겠죠. 그리고 캡처된 부분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이 위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펜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지우개로는 지금 그린 부분을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에 간단한 표시를 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르기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체크하시면 그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 화면은 모니터 전체가 캡처내는 것이고요. 창은 내가 선택한 창만 캡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캡처를 할 때 단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이나 또는 메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왔을 때 메뉴를 캡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가 없어져 버리죠. 저는 이 열려있는 메뉴를 캡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캡처 지연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캡처가 되니까 이렇게 열린 창도 전부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초 지원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창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새 스크린샷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 3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메뉴가 열린 상태에서 캡처 도구가 뜨게 되겠죠. 우리가 창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하는 창만 캡처할 수가 있는 거죠. 캡처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세부 메뉴도 전부 캡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연 캡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녹화죠. 녹화 누릅니다. 녹화의 경우는 녹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창 열어놓고요. 영상을 실행해 볼게요. 자, 영상이 실행됐죠? 이걸 녹화를 해볼게요. 플러스 누르시면 구역 설정 나오죠? 이 녹화의 경우에는 화면 전체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만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정을 할 수 없죠. 화면 전체를 녹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영상만 캡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구역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이 된 다음 바로 녹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 내가 하는 소리도 녹화할 수 있고,
컴퓨터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도 녹화가 됩니다.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설명하면서 녹화할 수도 있겠죠. 일시 멈춤과 정지가 되겠습니다. 정지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녹화 화면을 틀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걸 저장을 해볼까요? 우측 상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mp4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장하게 되면 기기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녹화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캡처와 녹화 기능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